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덴입니다. 오늘은 소렌토 가솔린 모델과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유지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교의 핵심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했을 때 본전을 뽑는데 걸리는 기간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두 차량의 성능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유지비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 점은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아마 운행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하면 되니까 고민이 없으실 것 같은데, 운행이 적으신 분들은 가솔린 모델을 구매하자니 오래 타게 되면 뭔가 하이브리드가 더 저렴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하이브리드를 덜컥 사자니 운행도 적고 초기 투자 비용이 비싸니까 어떤 차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우 세세하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두 모델의 옵션 등급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 가솔린은 트렌디 등급부터 그래비티 등급까지 있고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비티 등급까지 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트렌디 모델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모델만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에는 옵션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 차이는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적용했을 때 적게는 275만원에서 많게는 324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등급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등급을 찾아보면 바로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노블레스 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소렌토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 차이는 304만원이네요. 소렌토에서 가장 선택이 많이 되는 옵션은 드라이브 와이즈와 스타일 옵션이 있고요. 소렌토 가솔린 노블레스 등급의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을 선택했을 때 가격은 3,686만원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같은 조건으로 구성을 했을 때 3,990만원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304만원의 가격 차이가 나죠. 그리고 선택 옵션으로 선택한 두 가지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은 스탑앤고를 포함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주행 관련 옵션이 포함되어 있고요. 스타일 옵션 안에는 프로젝션 타입 LED 헤드램프, LED 방향지시 등, 그리고 타이어 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은 20인치 휠이 포함되어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1인치가 작은 19인치 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두 차량을 놓고 비교했을 때에는 큰 옵션 차이로는 휠 크기를 뽑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유지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렌토 가솔린 모델을 먼저 보면 2.5 배기량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비쌉니다. 1년차 자동차세는 65만원입니다. 이 자동차세는 2년치까지는 똑같고 3년차부터는 감면이 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할인이 되기 시작을 해서 5년차 자동차세는 55만원을 납부하게 되고요. 이게 감면이 시작을 하게 되면 1년에 3만원 정도씩 할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년치 세금을 합산했을 때 납부하게 되는 금액은 305만원이고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1년차 자동차세는 29만원이고요. 역시 3년차부터는 감면을 시작을 해서 5년차 자동차세는 25만원 정도가 됩니다. 가솔린 모델은 3만원 정도씩 할인이 됐다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1년에 15,000원 정도씩 할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136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요. 가솔린 모델과 세금을 비교했을 때에는 1년차에 35만원, 5년차에는 30만원 정도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세금이 더 저렴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가솔린 모델이 세금 할인폭이 크기 때문에 두 차의 세금 격차는 조금씩은 줄어들겠죠. 이 세금 차이를 합산해서 비교해보면 5년 기준으로 합산했을 때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솔린 모델보다 168만원의 세금을 더 아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배기량 차이 때문에 세금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훨씬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취등록세를 보면 차 가격의 7%거든요. 세금을 제외한 공장가의 7%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렌토 가솔린 모델이 출고가가 더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취등록세도 20만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아직까지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차 혜택으로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게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취등록세 감면을 받으려면 7월달부터 가능한데 개별 소비세 인하가 지금 정해진 걸로는 6월달까지 인하예요. 그래서 취등록세 하나만 바라보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7월 이후에 출고하는 것보다 현재 버전으로는 지금 출고하는 게 비용을 더 아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7월 이후에 취등록세는 감면이 되겠지만 개별 소비세 인하가 없어진다면 감면되는 취등록세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는 게 더 이득이죠. 근데 이것도 확정 지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개별 소비세 인하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6개월이 더 연장이 됐죠. 그래서 6월 달에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이 끝난다는 보장이 또 없어요. 이런 사항들을 조금 고려하고 계셔야겠죠. 만약에 개별 소비세 인하가 연장이
시간이 된다면 7월 이후에 사는 게 당연히 이득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버전으로는 6월 전에 사는 게 더 이득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를 보면 자동차 보험료는 최초 가입 기준과 기존 보험 사용자로 나눴는데 이게 업체마다 산출하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들은 별로 보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보험료 차이만 보시면 어떤 업체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보험료가 더 비싸고 또 어떤 업체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차이도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그냥 두 차량이 같은 걸로 간주하고 계산하도록 할게요.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비 차이를 보면 소렌토 가솔린 모델보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이 연비가 4km가 더 좋고요. 이 연비를 바탕으로 1년치 기름값을 계산을 했을 때 기름값은 일부러 주행 거리를 짧게 잡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고민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류비 차이를 보면 1년에 5,000 주행하면 19만원, 1년에 1만 주행하면 38만원, 1년에 1만 5천 주행하면 58만원의 유류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운행 키로수가 늘어날수록 아낄 수 있는 기름값의 폭은 커져요. 그리고 지금 현재 휘발유 가격이 비싸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휘발유 가격이 내려간다면 이거보다는 유류비 차이가 조금 더 적게 들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공인연비로 계산을 한 거니까 실연비로 계산을 했을 때에는 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시내 주행 위주로만 했을 때에는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가솔린의 연비 차이가 더 벌어질 수는 있겠죠. 일단 서류상 재원으로만 계산을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계산을 바탕으로 5년시 운행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에는 자동차 보험료는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가지고 있는 저공해 차량 혜택은 제외를 했습니다. 물론 주차장 관련 할인 혜택들이 많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엄청 큰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제외를 하고 계산을 할게요.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차량 가격은 하이브리드가 304만원이 더 비싸고요. 자동차세는 168만원이 더 저렴합니다. 취등록세는 20만원이 더 비싸고요. 유류비는 1년에 1만 5천 주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291만원이 하이브리드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총 계산을 해보면 가솔린보다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1년에 1만 5천 주행했을 때 5년간 운행하게 되면 135만원의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제 하이브리드가 경제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마 보시는 분들은 나는 운행거리가 짧은데 본전을 뽑으려면 얼마나 걸릴까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상황별로 정리를 해보면 하이브리드를 구매한 다음에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1년에 5,000km 주행하시는 분들은 5년에서 6년, 1년에 1만 주행하시는 분들은 4년, 1년에 1만 5천 주행하시는 분들은 3년 이후면 하이브리드의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하이브리드를 구매한 후에 1년에 1만 정도만 운행해도 4년 뒤에는 본전을 뽑을 수 있으니까 자동차를 자주 바꾸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가솔린 모델보다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비교는 어디까지나 재원상을 바탕으로 한 비교이기 때문에 실제 나타낼 수 있는 값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